이번에는 남한강을 따라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여주.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시끌벅적한 집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딱 쭉 동네를 관찰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집이 저 지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통은 평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면 싹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콧대를 키웠어요. 정말 지붕 콧대가 뾰족하네요. 어딘지 도도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건축주분들인가 보다. 재밌게 등장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두 분이 콧대가 높으신 줄 알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평평하게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남향으로 하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게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펼쳐.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펼친 집이 됐고 또 집 이름도 나래제라고 날개를 뜻하는 날개를 펼치다 이런 의미로. 집을 날개처럼 펼쳤다니 집 모양 따라 지붕 콧대가 높아진 거군요. 나래제라는 이름처럼 이 집에서 활짝 펼치고 싶은 꿈이 있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제 시댁분들하고 합쳤어요. 그렇게 30여 년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 중심의 삶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책임감 강한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 모시고 시동생들 건사하면서 30년을 살아왔다죠. 이제는 아들도 독립하면서 못다한 신혼의 꿈을 펼치고 싶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는 같이 뭐든지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결혼 생활 아닌가? 부부의 삶 아닌가? 이런 거를 여기 와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가전제품 가구가 다 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신혼 생활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어디 신혼집들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문은 방음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네. 방음문이 왜 차고에 있는 걸까요? 누가 음악 하시는 분이 집에 계세요? 저희 아들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럼 아드님 작업실인가요? 작업실은 아닌데 네.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비밀의 공간이 있나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공간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방음문 자체가 네네. 방음문의 비밀은 잠시 뒤에 풀어보기로 하고 1층 탐구해 볼까요? 차고 계단은 현관과 연결돼 있는데요. 현관을 열면은 어머나 부엌과 널찍한 다이닝 공간이 나타납니다. 부부만 사는 집인데 이렇게 큰 식탁을 두고 공간을 아주 시원하게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앞권은 폴딩도 너머로 보이는 남한강 전망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제 남한강이 앞으로 쭉 흐르고 또 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또 멀리 또 이렇게 여러 구비구비가 겹겹겹겹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있지도 않고 산이 멀리. 집의 방향이 정면이 아니라 모서리를 향해 틀어진 것도 남한강 전망을 오롯이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집안 거의 모든 곳에서 남한강 전망이 가능하답니다.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이렇게 두 분의 이제 연배에 비해서 다른 집에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않은 게 거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부부는요 1층 공간을 손님들을 위한 접대 공간으로 구상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은 물론 앞에 테라스까지 넓게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앞에를 넓게 해서 한 30명 정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네. 하긴 다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당이면 여기 하고 이렇게 저기 옆에다가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 갖다 놓고 이래서
30명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고 나더니 50명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친정어머니 팔순잔치를 이 집에서 치렀다니 말 다 했죠. 은퇴하며 도시를 떠나왔지만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이 되기를 바랐답니다. 6월 정도에 입주를 했는데 평균 한 식사팀은 주에 2-3팀 그리고 뭐 티타임까지 한다면은 일주에 4-5팀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이 쉽지 손님 맞이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손님 접대가 가능한 거는 바로 남편이 달라진 덕분이랍니다. 옛날에는 주방에도 안 들어오더니 과자도 놔주고 많이 변했네. 시대가 바뀌고 집이 바뀌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요? 옛날에 안 들어왔어요? 옛날에 전에 집에 살 때는 안 들어왔죠. 그때는 뭐 주방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희 세대가 원래 다 그런 거 맨날 이렇게 그래요. 얘기해요. 저희 세대가 원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나는 당신 때문에 결혼을 했고 별 얘기 다 한다. 당신 집 아무 얘기. 탐구인데 부부 탐구가 돼버려. 아니 여기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 집에 사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한 공간에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같이 있고 이러는 거를 뭐 쑥스러워서 그러는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 곁에 딱 붙어 있다네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청소며 뒷정리까지 30년 만에 신혼부부 맞네요. 부모님 모시고 대가족이 살 때는 방이 많아야 했는데요. 이 집에서는 방보다는 부부의 로망을 채워 넣는 게 더 중요했다지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지을 때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거 꼭 해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깨닫게 되네요. 본인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집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드디어 들어가 보는 건가요? 네,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공간 같은데. 공들이 공간이 좀 비싼 공간이에요.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가만 보자. 노래방이군요. 탬버린과 마이크 완비. 미러볼까지 제대로 갖춰놓긴 했는데 로망이라기에는 조금 소박해 보이는데요.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뭐 노래방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영화 감상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조카들이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와서 네, 네. 뭐 어떻게 게임기까지 연결해서 진짜요? 저 화면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아하, 남편의 소원은 집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손님들에게는 무료 개방.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라지요. 골프를 못 쳐도 상관이 없답니다. 노래방에 영화관까지 다 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이면 1차로 가볍게 차 마시고 어디 가지 하고 고민하기 마련인데 나래제에서는 1층에서 가볍게 차 마시고 지하로 내려와서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팔순잔치 때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죠. 덕분에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문턱이 다른 집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 번 왔던 사람은 평균 한 3-4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형제들도 뭐 5-6번은 이상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네들도 자주 있고 미안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 대식 씨 얼마나 골프를 좋아하시면은 집안에 골프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땅을 사기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스크린 골프장부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스크린 골프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주어도 가기가 싫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혼자 그려본 설계도인데요. 보이시죠? 집의 중심에는 늘 골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은미 씨에게는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다죠. 처음에는 눈치가 많이 보였죠.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많이 살폈죠, 사실은. 골프장 때문에 예정에 없던 지하 공간까지 만들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내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네요, 글쎄. 골프나 노래방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그게 좀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곤란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까려면 까야죠. 지하를 골프장 때문에 이제 벙커 주차장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은 뭐 그 이상 들어갔겠죠. 어머나, 건축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데 은비 씨 반대 안 했어요? 이거 져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각자 살아야 되나? 이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는데 가장으로서 30년 이상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 집을 지을 때도 컨셉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자. 우리 부부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집을 짓자. 그러면은 남편이 하고 싶은 것도 존중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에 거의 비용이 2배 이상 들었지만 만족도는 또 2배 이상 또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결정이 간단해지더랍니다. 덕분에 집에 있어도 지루할 일이 없다지요. 지하가 남편의 공간이라면 2층은 아내의 공간. 널찍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에 거실이 있었네요. 뾰족 지붕까지 6m에 달하는 천장 덕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아니 마치 아까 계단 올라올 때는 이렇게 동굴에 다 이렇게 올라온 느낌인데 뻥 터지면서 우리가 극장 갔을 때 깜깜하다가 확 열리는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이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재밌는 게 보통은 우리가 박공찍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네. 여기가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니까 뭔가 중심점도 만들어져 있는 네. 착각도 있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있고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싹 분산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도 있어요. 길을 여기서 쫙 가만히 있으면 길을 막 받을 것 같아. 진짜 명당이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이 자체로. 뭐 풍수지리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층 역시 모든 공간에서 남한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한 층이 높아지니 보이는 풍경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창가의 원목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카페처럼 사용한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을 다녔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은행을 다녔었고 그러다가 IMF 때 집사람은 먼저 은퇴를 했고 맞아요. 당시 부부은행원이 명태 1일순이었죠. 생활력 강했던 아내는 다시 취직을 해서 맞벌이를 했는데요. 그렇게 30년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이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하는데 좀 너무
지쳤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제가 바랬던 결혼 생활은 이렇게 그냥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꽁냥꽁냥 살아가는 그런 게 꿈이었었어요. 30년 만에 신혼집을 짓는데 아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코너창이었답니다. 참 소박하죠. 창밖 전망을 침대에서도 마음껏 보기 위해 침대도 창문 높이에 맞춰서 높였다지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여기서 남한강의 물안개도 보고 예, 경치도 보면서 진짜 일어나면 아침에 30분 그냥 지나가요. 멍 때리면서. 예, 그리고 또 자기 전에 하늘의 그 별, 예, 별 보면서 예, 자고. 어머나 정말 그림이 따로 없네요. 아내는 이 특별한 풍경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데요.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답니다. 하자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길래 하자 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집사람 로망인데 그거를 제가 또 실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보증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기술이 충분히 앞서가 있고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살아보니까 많은 집을 봤을 때 이렇게 유리와 유리가 만났을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여기 덕 있으면은 이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집안에 집이 있네. 매일 아침 아내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 아내의 특별 요청 공간이랍니다. 다락방은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실로 정해놓고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이제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의 놀이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작은 창문으로 미래의 손주랑 소통하는 게 꿈이라지요. 이제 2층에 마지막 공간이 남았는데요. 부부가 함께 간단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썬룸입니다. 꽁냥꽁냥 재미나게 사시네. 신혼집 맞네요. 여기 와서는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동안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뭐 직장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 와서는 본인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뭐 사람은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직장 다닐 때는 제대로 된 취미 하나 갖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부부가 일 삼아 취미 활동 중이라지요. 아내가 오카리나를 시작한 지 3개월. 남편 기타는 독학이라는데 벌써 이렇게 합주까지 대단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빵제가 또 요가 또 오카리나 또 김치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또 등공예도 배우고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고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골프도 한번 싱글까지 한번 해보고 기타 연주도 좀 남들 앞에서 폼나게 한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한번 키워보면 그것도 한번 뜻있는 그런 은퇴 후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 은퇴 후 시간은 황혼이 아니라
청춘입니다. 남편 대식 씨 고기 잘 구우시네요.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머나 이거 건축주집 맞죠? 오늘 손님들이 이 집하고 인연이 있나 보죠? 이분들은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이에요. 자주 옵니다. 집 시공을 해준 현장 소장님 생일 파티랍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는 삶을 짓는 것과 같아서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눈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소장님이 노래방을 제일 애용하세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탬버린이랑 거의 기능을 제일 많이 쓰시는. 고수님이십니다. 전수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집을 완공하기 전부터 여기 집 지면은 지하실은 내 거다. 그 정도로. 예. 한때 거기 나오는 그 이득금이라 그런 거는 저를 주기로 하시잖아요. 대신에 월 100만 원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반입하고. 통과질이 또. 사실 은퇴하신 분들은 집을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많으시고 또 초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이 활용을 잘하시고 계시는 거에서 그게 너무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날개 펼친 이 집이 딱 그러네요. 때로 펼치고 때로 품으며 힘찬 인생 이막 응원할게요.